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외교안보팀의 무능과 왜곡 때문에 국가가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노이 사태 같은 것을 겪으면 제대로 된 외교안보팀이라면 미국의 입장에 서서 북한을 설득할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하노이 사태에서 보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미국이 양보할 것 같지 않다. 대충의 영변 시설 폐기 정도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이 얘기한 빅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북한을 설득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완전히 구름 위에서 이 환상에 빠져서 대북 헛발질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그의 좌파 코드에 맞추는 그런 발언만이 튀어나왔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희망하는 대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사태를 파악을 하고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자, 저런 남한의 외교안보팀 저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역시 우리는 남한에 대한 강공책, 남한을 협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의 살 길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했는가는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나머지 장관들이 어떤 미봉책을 내놨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 아니, 하노이 사태에서 미국이 분명하게 밝힌 것은 북한에게 캐시가 들어갈 수 있는, 북한 정권 지속에 필요한 캐시가 들어갈 수 있는 제재 해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2016년과 17년에 체결된 유엔 제재 5건, 특히 북한의 캐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 석탄을 포함한 이 광물 수출을 봉쇄한 것. 자, 그리고 석유 제품의 수입을 이 상당 부분 축소한 것. 미국이 철저하게 막으려 하는 것은 캐시인데, 아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최소 2억 달러의 달러 캐시가 북한에 들어갈 텐데, 미국이 이것을 허용을 해주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런 미국에게 이것을 허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한국 정부가 책을 잡히겠습니까? 자, 강경화 외무장관, 북한과 미국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에 기반해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 이 공자 말씀이나 해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3월 중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적하는 대로 남측의 무장 해제를 노린 북쪽의 아주 간교한 술책입니다. 이것을 덜컹 받아서 엉뚱하게 이 무장 해제에 가까운 양보를 해놓고 그것을 가속화하겠다고 방안을 발표하는 사람이 정경두 국방장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교안보팀의 팀의 무능과 이 부실과 왜곡 중에서 제가 어저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들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바꿔야 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주요한 한반도 주변 외교에서 완전히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의 균열과 또는 이 상당 부분 낮은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것. 한미 동맹은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앞에 제시했던 빅딜, 핵과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 또 이 영변 이 핵시설 외에 플러스 알파, 제2, 제3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미국의 압박. 자, 이러한 중요한 사태 변경,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판을 깨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하노이 회담의 그 막전 막후 중요한 미국의 카드, 이것을 완전히 한국 정부는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존 볼턴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 3일 전에 예정했던 이 방한을 취소한 것이라든가, 하노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뒤엎고 있는데 엉뚱하게 청와대 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전에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제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하노이에서 객사했다라고 표현한 그 엉뚱한 비현실적인 동화 같은 얘기를 버젓이 내놓고 있었던 것이라든가, 하노이에서 이 서명식이 취소되고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이 아주 낙관적인 전망과 대북 경제 협력을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정황이라든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런 빅딜 카드라든가, 어차피 빅딜 카드를 제시하면 이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한국에 알렸다가는 한국이 김정은 이 정권에게 이것을 귀뜸해줘서 김정으로 하여금 대비책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거대한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을 미국이 왜 우려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미동맹이 이렇게 되는 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능 상태, 능력 제로. 아니, 폼페이오와의 채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폼페이오가 얼마나 강경화 장관을 무시하면, 아니, 존 볼턴이 정의용 실장을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의 상태를 만들겠습니까? 자, 한국의 대중 외교의 참혹한 이 패배적 상황. 한미일 동맹은 그렇게 악화시키고 약화시키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대주의적, 완전히 찍소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런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수행했던 청와대 사진기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 그런 집단 폭행을 저지른 중국의 공안 요원들의 신원과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며 그들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강경화 외무장관은 하나라도 아는 게 있습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 자기가 하나도 모르고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섭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니까 국민에게 알려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저격했던 그 장소에 대한 기념표지석. 자, 기념표지석이 2년 전까지 있었는데 하얼빈 역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그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그 바닥에 있던 기념표지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에 있던 안중근 의사 저격 기념관도 다시 등장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민족의 영웅, 민족혼의 상징인 안중근 의사가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중국이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일종의 갑질, 일종의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항의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못하는 엉성하고 무능한 사대주의적 외교부 장관.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한미일 동맹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의 갈등은 끝없이 악화시킵니다. 위안부 사태, 강제징용 사건, 이런 한미 갈등을, 이런 것이 국내의 다른 부처에서 발생을 해서 한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더라도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서 국익을 도모하고 한일 간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벌여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 좌파 파퓰리즘 코드에 맞춰서 본인이 앞장서서 완전히 그런 이 갈등 요인의 선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경화 장관이 처음 임명됐을 때부터 이것은 대단히 좀 위험한 인사다. 왜냐, 한국이란 나라의 외교부 장관은 특히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외교, 군사, 안보 문제에 관한 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베테랑, 완전히 일종의 내공이 쌓인 타프 가이가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의장의 통역비서관 출신이었고, 그래서 외교부에 들어가고 또 유엔에서 활동할 때도 주로 주 활동 무대가 국제기구였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어떤 한미, 한일 또는 대북의 외교, 군사, 안보 문제에 관한 정통한 이런 분야가 아니라 국제기구, 인도적인 지원 또는 인권 문제, 이런 것에 관한 일종의 유엔 실무자 역할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파퓰리즘으로, 일종의 이 성파퓰리즘, 성특혜 파퓰리즘,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을 시켜보겠다는, 과거에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 최초의 국무총리, 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여성 최초의 외교부 장관, 여성 최초의 사회부총리, 유은혜 여성 최초의 이 보훈처 장관, 보훈처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문재인 좌파 정권 외교안보팀의 장식용 꽃, 강경화 장관을 잘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